네, 코스피가 지난 10일을 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낙폭을 줄이면서 전거래일보다 0.21포인트 강보합 상승한 2,396.69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 전일보다 4.14포인트 0.47% 오르면서 888.44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655억 원, 3,227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반면 개인 투자자 4,513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을 받아내며 시장을 떠받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코스닥에서는 5,127억 원 개인 투자자가 순매수를 나타내면서 일간 기준으로 봤을 때 2년 8개월 만에 최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919억 원, 2,362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이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SK하이닉스가 2% 강세를 나타냈고요. 현대차, 삼성물산도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또 SK텔레콤도 1% 강세를 보여줬죠. 반면에 네이버, LG와 카카오, NC소프트 등은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 보험 섹터가 2% 올랐고요. 유통 섹터도 2% 강세였습니다. 그밖에 의료정밀, 운수장비 섹터가 오름세였고요. 반면에 화학 섹터, 서비스업, 기계 섹터는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카카오게임즈가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시가총액 5위에서 3위로 껑충 뛰어올랐고요. 그밖에 KMW, CJ ENM이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반면에 셀트리온 SK와 셀트리온 제약, 제넥시는 각각 1% 내외의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원달러 환율입니다. 전일보다 2원 오르면서 달러당 1,186원 90전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지난 한 주 국내 증시 상황 또 글로벌 증시 상황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뉴욕 증시 특히 기술주 중심으로 지금 거품 논란이 심상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주간 단위로 봤을 때 뉴욕 증시 특히 나스닥이 4% 조정을 받으면서 3월달 이후로는 뭐 지금 최악의 한 주를 보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지난주 미국 증시는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던 기술주 쪽에서 좀 이렇게 차익 실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 반면에 이제 S&P 500 같은 쪽에서는 한 505개 정도 그 종목 가운데 오르는 종목이 더 많게 끝난 한 주간이었습니다. 경기 관련주, 가치주 이렇게 표현되는 쪽으로 좀 옮겨갔는데 글쎄요 이제 이번 주는 재밌게 됐습니다. 결국 지난주 월요일 날 노동절 휴가였기 때문에 화수목금 나흘 동안 해서 기술주들이 대부분 그냥 그 전주에 이렇게 급락했던 그 레벨 근처에서 이렇게 벗어나지는 못하는 흐름이라고도 볼 수 있고 아마 이번 주 수요일 날 있게 되는 미국 시간으로 수요일 날 있게 되는 9월 FOMC 그걸 갖다가 내용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조금 추가 조정이냐 아니면은 다시 조정 끝내고 상승으로 가닥을 잡느냐 흐름인 것 같은데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나스닥 한번 보시죠. 네. 나스닥이 보면 지금 딱 이제 FOMC를 한번 보고 가야겠다 싶은 어떤 기술적인 전망이 나옵니다. 네. 지금 여기서 이동평균선 이렇게 선들이 몇 개 보이시죠? 제일 위에 5일선, 21선, 61선. 61선 같으면은 그렇게 볼 수 있죠. 한 달에 20일 거래일 기준으로 본다면 3개월 이동 평균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61선 지지난주 급락 와중에도 여기서는 더 밀리지 않았는데 반등 나왔다가 결국 거기서 멈추고 61선하고 피보나치도 이렇게 껐습니다만 흔히 말하는 38.2, 50 거기에 이르기 전에 23.6%라고 하는 요 레벨에서 지금 향후 흐름을 한번 보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나름대로 이번 주가 또 이제 추가 조정이냐 아니면 조정 마무리됐느냐를 갖다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 한 주간이 되겠죠. 역시 또 테슬라. 네네. 지난 2월 4일 날 CNN에서 저 세상 주식이다, 이 세상 주식이 아니다 하는 표현을 했었고 공교롭게도 그때 이후로 조정 좀 받다가 자, 이 저점 지난 3월 말 저점 대비 이때는 이제 팬데믹이 왔을 때였죠. 결국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들 빠질 때는 테슬라도
뭐 용빼는 제재 없었다 하는 것이고 그 저점 대비 이 고점까지는 무려 616%, 6배 이상 올랐다는 얘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최근 급락이 나왔을 때는 이 고점 대비 또 한 34% 지금 급락이 나온 상태에서 지금 반등 시도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월간 차트에서 그야말로 뭐 로켓처럼 치솟던 저 월간 차트의 오른쪽 끝부분 보시면은 이제 좀 음봉이 하나 생겨서 뭔가 지금 승부처에 도달했다는 느낌이 들죠. 이쪽 사진은 그냥 그렇게 한번 뭐 기사를 정리하다 보니까 왼쪽은 테슬라 차고 오른쪽은 그 루시드라고 하는 또 경쟁 회사의 차종입니다. 그 디자인을 보나 그리고 뭐 한번 충전해서 갈 수 있는 거리나 이런 측면에 있어서 딱히 뭐 테슬라에 아직 뒤질 건 없다고 보는데 네. 그 이제 마침내 그 배터리데이 9월 22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과연 뭐 어떤 내용을 정말 내놓을 수 있을런지가 궁금한데 그런 테슬라 상황이. 주가 더 갈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한번 보시죠. 뭐 9월 22일 날 예.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뭐 그런 어떤 내용이 나오거나 뭐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이런 내용이죠. 진짜 그런 게 예. 한번 나와준다면은 또 한번 갈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테슬라는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우선 아까 봤던 일간 차트 잠깐 한번 보시죠. 일간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 부분 지난번 이 부분 7월 13일 날 한번 두드려 맞고 이렇게 왔던 이때 대비 올라가는 것보다 요번은 이 커스가 가리키는 이 부분 이 부분은 조금 뭐랄까요 시장에 흔히 말하는 좀 무거운 매물들이에요. 저기는 아차 싶었을 세력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저 구간에서는 특히 주식 분할 이후에 달라들었던 세력들. 예. 이쪽은 뭐 순식간에 30% 넘는 급락을 이렇게 맞았으면은 아마 그런 생각도 많이 할걸요. 아니 뭐 본전만 오면은 하는 생각. 네. 네, 그런 생각이라서 이번은 조금 저 매물들을 소화하기가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그러니까 매물 소화 과정은 좀 필요하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예. 애플. 문제는 이제 그동안 잘 달리던 기술주들한테서 예. 뭔가 이렇게 동시에 다 이렇게 차익 실현이 나왔다는 것이죠. 애플은 주간 차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2주 전에 상당히 이렇게 십자형 그리고 음봉이 나왔고 그리고 2주 연속 하락세인데 이 애플에서는 이 부분을 한번 보시죠. 5주 이평선하고 20주 이평선 이하 그 아래쪽에 즉 단기 이평선하고 가격대 그리고 중장기 이평선하고 너무 멀어요. 흔히 말하는 이격도가 네. 좀 벌어졌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 여러 가지 기술적 지표들이 무겁습니다. 워낙 많이 간 거예요, 애플도. 자, 아마존도 한번 보시면은 지금 월간 차트상에 오른쪽 부분 한번 이렇게 음영 처리한 부분 한번 보시면은 자, 9월 들어서 아직까지 9월이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월봉이 지난 8월에 상승폭을 갖다가 잡아먹는 음봉입니다. 이거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보잉 같은 경우에 2019년도에 저런 모습이 한번 나왔고 예. 그때 제가 언급을 했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도 그 뒤로 떨어진 거예요. 네, 저게 이제 전형적인 하락 장악형 예. 패턴입니다. 그러고 나서 몇 달, 뭐 반년 넘게 아닌 척 했습니다만 결국 무너졌죠. 그런 상황이라서 이 지금 보잉에서 봤던 이런 패턴이 월간 차트상에서 아마존에서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은 조금 신경이 네. 쓰이는 대목이죠. 뭐 넷플릭스 뭐 이런 흐름이죠. 지난 7월 13일 날 두드려 맞고 예. 나왔다가 또 강하게 반등이 나왔습니다만 네네. 지난 7월 13일 고점을 못 올랐었습니다. 테슬라, 애플, 그 주식 불알 때문에 좀 과했던 거 조정 이런 예. 차원이 아니고 지금 동시에 모든 기술주들이 그거 하고 네. 있죠. 이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과연 이게 추세 전환의 시점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변동성 확대 국면으로 봐야 될지 논란이 뜨거운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잠시 후 동시효과 상황 전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번 주 첫 거래일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문가 연결해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유동원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본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에 연준의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지금 미중 무역 갈등까지 다시금 대두되는 상황 속에서 최근 나스닥이 변동성을 키우며 하락해 왔는데요. 이런 불안감을 덜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불안감을 아마도 선물 만기일 근처로 갈수록 덜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 미국 나스닥이 한 4% 정도 하락을 했고요. 2주 연속 큰 폭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장주 시대가 끝난 것인지,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재현이 시작된 것인지 등등의 여러 의구심 섞인 질문들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보면은 나스닥 100기업의 P 멀티플이 31배 정도 나오고요. 기본적인 이 ROE 자기자본 수익률이 지금 23%를 돌파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돌려보는 여러 가지 숫자를 놓고 판단하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왔다라는 것밖에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기업 실적이라든지 매크로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금 나스닥은 계속적으로 상승 주기에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예. 대표적인 빵이나 마갓 같은 종목들에 대한 펀디멘탈도 지금 숫자를 분석해 본 결과 너무나 좋게 나오고 있어서 지금 선물 만기일까지의 어떤 이 옵션 투자를 했다는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 이런 뉴스 이런 것들이 어떤 단기적인 조정을 야기를 할 수 있으나 전체적인 큰 그림에 훼손을 주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FOMC 미팅에서 다시금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줄 것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주 후반을 갈수록 미국 증시는 큰 폭의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주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 여력 충분하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뉴딜 펀드와 추경 정책 같은 모멘텀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시장 전망 그리고 관심 가져볼 업종 어떤 게 있는지 추천해 주시죠. 아무래도 미국 증시의 변동성에 따라서 한국 증시도 이런 영향을 받아왔었고 이번 주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미국의 변동성보다는 훨씬 더 잘 버티고 있는 한국 증시입니다. 전체적인 뉴딜 펀드라든지 추경 정책 등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모멘텀을 좀 유지시키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는 투자에 임할 때 전체적인 밸류에이션을 보면서 어느 업종에 대한 관심이 계속 유동성이 부여가 되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현재 보시면은 뉴딜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신규 지수라든지 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밸류에이션이나 성장 속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미국 증시의 영향을 받아서의 변동성이 있다면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서 시장을 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그럼 오늘장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네, 오늘 보면 미국 선물이 S&P가 0.7%, 나스닥이 약 1% 정도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지금 동시효과 전에의 시장도 한 0.7% 정도 코스피, 코스닥은 1% 정도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흐름 자체가 지난주, 지지난주의 어떤 변동성 때문에 어느 정도 눌림이 있었다면 이번 주는 오히려 미국 선물 만기를 갈수록 시장의 모멘텀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 계속적으로 적극적으로 들여다보시면서 투자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봤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50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0.7%가량 오름세 출발 예상되면서 2,400선을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2,414포인트 선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1% 강세 흐름을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 지수 897.5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승 출발이 예상되는 종목들이 훨씬 우세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0.8% 오름세 예상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1% 강세가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 79,200원이죠. 이 가운데 네이버 지난 주말에 좀 조정을 받았었고요. 오늘 재차 반등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가까운 오름세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 31만 5천 원이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1% 오름세 예상되고 있고요. LG화학은 오늘 또 보합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오늘 또 현대차를 비롯해서 기아차, 현대모비스까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현대차가 1.4%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친환경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그런 모멘텀이 주가 상승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장 예상 체결가 17만 3,500원이고요. 이 가운데 또 삼성 SDI 소폭 오름세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카카오게임즈 호가 상황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장에서 카카오게임즈 다시 한번 상한가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데뷔 이후 상장 이후에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고 오늘도 역시 상한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시가총액 5위에서 2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단숨에 2위까지 올라가게 되고요. 지금 예상 체결가 10만 5천 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5위에서 3위까지 올라갔고 오늘도 한 계단 더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CGN 1.7% 강세가 예상되고 있고요. HLB도 역시 오름세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개장까지 8분가량 남았습니다. 다시 한번 좀 체크포인트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그 미국 증시 얘기를 좀 계속해서 해볼게요. 네. 최근에 그 테슬라 말고 또 니콜라 얘기도 굉장히 니콜라. 많았어요. 네. 수소차. 그런데 뭐 그 이전에는 GM이 또 투자를 했다는 소식에 테슬라 네. 주가 빠지고 니콜라 주가 올라가고 이러다가 예. 또 최근에는 뭐 니콜라 CEO가 여러 가지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니콜라 참 네. 이 문제 있는 종목입니다. 우선 주가 흐름 한번 보시죠. 주가 흐름을 보시면은 인베스트닷컴에서 가져온 차트입니다만 지난 6월 달에 뭐 미국의 개미들 로빈후드들이 달라들었죠. 이렇게 제2의 테슬라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달라들었다가 자, 오른쪽 끝부분 보시면은 여기 폴짝 뛰었던 요게 이제 GM하고 뭐 파트너십을 네네. 맺었다 하는 소리였죠. 그러나 다 까먹었습니다. 더 내려와 버렸죠. 더 내려와 버렸는데 한때 45% 급등인데 뭐 그래봐야 사흘 연속 이렇게 30 몇 프로 빠지니까 높은 데서 빠지니 수치는 낮아도 오히려 더 떨어졌는데 이 사기 보고서가 뭐냐? 힌덴버그 리서치라는 데서 나왔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한번 니콜라 홈페이지에 가면 이제 그 자기들 니콜라 원이라고 하는 트럭입니다. 이걸 갖다 지난번에 한번 굴러가는 모습을 말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 차가 운행하는 트럭이 운행하는 모습을 이렇게 올리고 했는데 얼핏 보시면 지금 이제 힌덴버그 때에서 문제 제기한 게 이거죠. 우선 모터도 없었고 기어도 없었고 무엇보다도 수소연료 전지도 없었던 차에 예. 그냥 이렇게 완만한 경사가 있는 데까지 차를 끌고 와갖고 그냥 이렇게 내리막으로 줄줄줄 흘러내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 보면 아까 제 굴러갔다는 얘기가 틀린 표현은 아닌데 자, 트레버 밀턴 창업자죠. 힌덴버그 리서치의 보고서는 우리 주가를 낮추려는 공매도 세력이 낸 것 없다. 우리는 숨길 것이 없다. 시간을 두고 반박하겠대요. 그 왜 시간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며 정권거래위원회에도 조사를 요청할 것이다. 뭐 법적 검토를 준비합니까? 힌덴버그 리서치가 잘못됐고 거짓말이고 악의적인 어떤 그런 보고서였다면 바로 고발해야죠.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랍니다. 검토 중이랍니다. 자, 그리고 힌덴버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한번 면면을 보자는 얘기예요. 예. 수소 생산 인프라 담당 임원이 트래비스 밀턴인데 이거는 창업자이죠. 지금 CEO 회장인 트레버 밀턴의 동생이래요. 예. 건설 하드웨어 업체 출신이랍니다. 수소 생산과 인프라 담당 임원이에요. 관계가 전혀 없는 일을 했었네요. 예, 이제 동생이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트레버 밀턴이 수소 전문가라고 소개했던 인프라 개발 담당 게일 프라우스라는 인물은 과거에 골프 클럽 그냥 운영했던 사람입니다. 그다음 책임 엔지니어 케빈 링크라는 친구인데 이전 직장에서 핀볼 슬롯 같은 오락기기 수리하고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했던 친구랍니다. 예. 자, 여기가 제가 니콜라 테슬라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들 퀘스천 마크도 붙이고 느낌표도 붙였습니다만 느낌은 그러네요. 빨리 법적 조치 검토만 하지 말고 빨리 법적 조치 해가지고 한번 진위를 한번 가렸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도 잘못하면 공매도 세력으로 몰리는 거 아니에요? 저? 예. 공매도실 돈이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GM 한번 보시죠. 네. 그랬더니만도 했다고 해서 GM 올랐다가 아니네 하고 내려왔습니다. 제너럴 모터스, 자, 2019년 10월 10일부터의 흐름입니다. 잠깐 눈에 익혀 두시고 GM이고
진짜 우리 수소차 만들고 스위스에 수출도 하는 현대차 주가 똑같은 기간 동안에 GM하고 어떤 모습으로 다른지 한번 눈으로 확인하실까요? 현대차는 많이 올라가네요. 이겁니다. 예. 예. 이게 GM이에요. 이거는 니콜라예요. 이게 현대차입니다. 우리 뭐 니콜라 이런 거보다는 현대차 차라리 그거 하시죠.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네. 그래요. 지금 보면은 니콜라 사태가 시사하는 바는 뭐냐? 지금 시대가 김선달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냥 뭐 평양 대동강물 그냥 팔아먹었던 봉이 김선달 같이. 네네. 아까 뭐 모터도 기어도 수소연료 전지도 없는 그 트럭을 갖다가 언덕배기까지 끌고 올라가서 줄줄 흘러내리는 뭐 이런 동영상까지도 해서 뭐 돈도 받고 GM 같은 그런 쨍쨍한 기업들하고 파트너십도 맺고 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으니 이 와중에 금방 튤립은 뭐 수천 송이 아닙니까? 수만 송이 전 세계적으로 그냥 튤립 사기 이 흐름은 계속되어진다고 볼 수 있죠. 이게 시장이 워낙 그 펀더멘탈, 그러니까 경기 회복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동성의 힘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네. 이게 시중에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그런 자금이 풍부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기사라든지 이런 업체 실체가 없더라도 네. 이쪽으로 또 몰리는 그런 게 이게 계속해서 순환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죠. 예. 저기 3-4 슬라이드 네네. 한번 띄워주시죠. 예. 이 조선일보에서 그래픽이 아주 이쁘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대로 캡처해와서 인용합니다. 예. 자, 이제 금리 한번 보시죠. 7월 달에 말이에요. 우리 저축금리 0.82%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1% 안 된다는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기준금리 이렇게 3월 달에 50bp 내리고 5월 달에 또 추가 25bp 내려서 우리도 0.5%까지 왔고 이 상황인데 0.82? 1억 저축에서 1년 후에 받는 게 82만 원입니다. 그러니 그냥 주식할 거예요. 네네. 주가 그냥 대충 안 오더라도 요즘 어지간하면 배당 뭐 잘 나오잖아요. 그렇죠. 배당주 투자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예. 주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튤립이 매력적인 튤립들이에요. 지금 같은 금리 상황 하에서는. 또 하나 여기서 보니까 대출금리 평균은 2.7%고 0.8이니까 거의 뭐 한 200bp 가까이 되네요. 평균적으로 은행들은 무조건 1%포인트 이상, 100bp 이상은 남기는 거예요. 떼이지만 않으면. 대출을 떼이지만 해줬을 않으면. 때. 예. 예. 그래 은행권에 한 300조? 그러면 3조는 남는 겁니다. 이익이 나게 3조 이상은 나게 돼 있는 거죠. 자, 부실 채권만 발생하지 않는다면은 아직도 은행들은 땅 짚고 헤엄치기입니다. 예대 마진만 먹어도. 그러나 여기서 이제 하나 생각할 건 있죠. 지금 이제 정책적으로 현재 다 이연되어 있는 이 코로나 연체 및 부도가 이제 그대로 현실화되지 않고 잘 틀어막고 갈 수 있는가. 여기서 결국은 어느 순간 지금은 야 이자 받는 거 뭐 원금 상환하는 거 유예해줘 해서 다들 넘어가는데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가는데 이런 부분이 어떨 것인가 하는 거하고 아까 그 슬라이드에서 또 하나 미국이 0.25인데 금리 상단이 우리는 네. 0.5 이럴 것 같으면은 이제 거의 차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은에서 자꾸 실효화한 얘기도 하고 있고 우리 원화가 생각보다 그렇게 잘 강세로 잘 못 가는 이유도 걔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슬라이드에서 드리고 싶었던 말씀 정민 앵커가 말씀하셨던 그 중에 유동성과 관련해서 예. 금리 환경 등등을 보면은 돈이 이러나 저러나 주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 계속 사더라고요. 예, 개인들은 막 계속 살 수밖에 없는 돈 있는 분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개인 투자자의 매수 기조가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증시 함께 개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 14일 월요일 개장이 됐습니다. 지난 한 주 놓고 봤을 때 미국 증시는 조정을 받는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한 주 주간 단위로 봤을 때 나스닥은 4% 넘게 내리면서 역대 최악의 한 주다라는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거품 논란이 있었던 대형 기술주들이 줄줄이 약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후반 들어서 반등을 나타내긴 했습니다만 그 이전의 낙폭 대비로 반등폭은 다소 제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번 주도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선물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최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소프트뱅크의 콜옵션 투자와 관련해서 어떤 변동성 확대 그런 포지션이 나올지 여부가 또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FOMC에서 또 연준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서도 시장에 많은 그런 시사점을 제공할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증시 계속해서 반등 국면을 이어왔고요. 최근에 카카오게임즈가 화려한 데뷔식을 치러내면서 또 시가총액 5위에서 3위로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계속해서 쏠리고 있는 양상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떤 흐름일지 출발 지수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코스피입니다. 오늘 0.9% 상승 출발 나타내고 있습니다. 2,418.33포인트. 그리고 코스닥도 0.6% 올라갑니다. 894.38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대형주들 혼조세 출발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2%에서 1%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1.2% 오름세로 79,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흐름 좋습니다. 2.7% 올라갑니다. 6만 원을 돌파해냅니다. 6만 600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올라가고요. 현대차 앞서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4일 연속 오름세로 2.6% 올라갑니다. 17만 6천 원이고요. 삼성 SDI 소폭 하락세입니다. 약보합권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SK바이오팜 1.7% 내림세고요. LG화학 0.7% 떨어집니다. 2차전지 관련주들 오늘 좀 소폭 조정을 받는 모습이고요. 카카오도 오늘 조정입니다.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는 0.9% 내림세로 37만 6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카카오게임즈 상장을 앞두고 매기가 쏠렸다가 카카오게임즈가 상장이 되고 나서는 오히려 카카오 쪽에서는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도 그러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오늘도 금융적으로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요. 자, 지금 전반적으로 혼조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게임즈가 호가와는 좀 다른 흐름입니다. 지금 9% 강세입니다. 88,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 상한가 기록이 됐었고요. 그래도 오늘 또다시 장중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87,800원 계속해서 시가총액 3위 자리를 지켜내고 있고요. 이 가운데 알테오젠 그리고 HLB도 1% 내외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각 9시 3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확인을 해볼까요?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이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127억 원 순매수를 기록 중이고요. 기관도 18억 원 소폭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개인 투자자 오늘은 팔고 있습니다. 139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 수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그래도 전기전자 섹터에서 집중적으로 물량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300억 원 넘게 순매수를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전자 섹터에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은 운수장비 섹터에서도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 개인 투자자가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 개인 투자자가 지금 1,200억 원 넘게 순매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개장한 지 3분이 좀 지난 상황인데 빠르게 좀 사들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697억 원, 317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4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환율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 환율은 30전 내린 1,186원 6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최근에 달러 인덱스 보면 계속해서 박스권에 갇힌 양상으로 좀 주춤하고 있는 모습이더라고요. 예, 달러요? 예. 달러는 지금 그렇습니다. 그는 이제 달러 얘기하기 전에 네. 준비한 차트니까 요거 한번 보고 가시죠. 뭘 볼까요? 예, 우리 코스피. 예. 예, 지금 이제 두 개의 선을 이렇게 끊어놓고 가시죠. 우선 우상향하는 점선은 지지선과 저항선 역할 다 했던 거 됐고 지금 우리가 이제 확인할 것은 이 선입니다. 우상향하고 있는 실선인데요. 지금 이게 당장 오늘 깨질 이유는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모르겠습니다. 오늘 같은 이런 상승폭을 갖다가 내일하고 모레까지만 해준다면은 한 20포인트씩 이렇게 사흘 오른다면은 2,458 우리가 봤던 연중 고점 저기 가서 FOMC 결과 보고 열어버리든지 거기서 더블탑이 나오든지 하는 그런 어떤 흐름이 예상되는 거죠. 나스닥 미국도 지금 주선물 흐름이 플러스로 나오는 거는 아까 나스닥 일간 차트에서 보셨듯이 지금은 밀리기보다는 다 그 피보나치 레벨로 보나 추세 이동 평균선으로 보나 지금은 또 저가 매수 한번 들어올 만한 상황이라는 얘기고 코스닥도 지금 이렇게 두 개의 선 안에 한번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닥에서 계속해서 이 부분이 거래량이 있었으나 기술적 보조 지표들에 나오는 이 매도 다이버전스는 계속해서 신경이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느 시점이 되었든 간에 조금 이렇게 깊은 조정이 오더라도 그것은 뭐 이상할 건 없는 그런 국면이고요. 그럼 조정이 올 때 툼에도 좀 이어질 수 있는 분위기인가요? 이제 이벤트가 뭐면 트리거가 뭘지가 예, 궁금한 예. 거죠. 지금 이제 미국에서 어쨌거나 지난주 나왔던 뉴스 가운데 뭐 장이 잘 가니까 뭐 시황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게을러질 수가 있는데 연준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우리는 이제 할 만큼 했고 의회에서 빨리 해라. 그럼 우리 돈은 찍어줄게. 이거였죠. 그런데 이제 공화당에서 이제 상원에다 올렸던 게 한 5천억 달러에서 7천억 달러 사이 규모로 한번 하자 했는데 결국 안 됐습니다. 예. 안 됐고 지금 미국의 실업률도 좋아요. 무슨 뭐 소매 판매도 좋아요. 맞아요. 이렇게 나오니까 딱히 그렇게 무슨 조 단위로 몇 조씩 해야 되느냐 하는 게 공화당에서 나오는 얘기고 내심은 그거겠죠. 트럼프 대통령 내심은. 그래서 뭐 한 1조 달러 정도씩을 갖다가 민주당 도지사나 시장들이 있는데 돈 줘봐야 선거 앞두고 우리한테 손해야 싶어서 그거 하는 거고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버티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과연 연준이 어떤 식으로 이제 자기들이 할 역할이 지금까지 했던 말로는 의회가 안 움직이는 이상 뭘 할 게 없는데 다만 이제 점도표 제시나 경제 전망 제시하는 것이 조금 시장 갖다가 한번 흔들 수는 있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이제 환율로 돌아왔을 때 예. 이거죠. 지금 이제 우선 유로가 이제 달러 인덱스 기준의 선진국 통화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자, 아직은 뭐 1유로당 1.18달러 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첫날 1.2달러로 올라서니까 22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필립 레인 이 양반은 집행위원이에요. 정책위원이기도 하고 넘버 3라 보시면 돼요. 22 내에서 그런 정도인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 구두 개입성 그게 나왔고 지난주 22 통화정책 회의 때도 똑같습니다. 레토릭이 아마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올려준 원고 읽은 것 같아요. 라가르드 총재가 뭐 환율을 꼭 우리가 뭐 찍어놓고 주시하는 건 아니지만 예. 어쨌거나 뭐 최근 들어서 유로화 강세 때문에 우리 유로존 내의 인플레이션이 좀 안 살아난다. 이 말씀은 이해하시겠죠. 유로가 강해지니까 수입 가격이 낮아져서 인플레가 팍팍 살아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에서 그래서 조금은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적어준 대로 22 총재도 얘기했고 이거는 22 차원에서는 유로 강세가 조금 신경 쓰인다 정도이다 하는 얘기죠. 네네. 달러원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일간 차트 보면 꾸불꾸불 정말 재미없어요. 횡보세. 네, 뭐 1180원대에서 1180원 근처만 가면 안 빠지고 1190원 위로만 살짝 오면 또 밀리고 지금 구조적으로 이렇게 딱 갖춰져 있는데 이렇게도 보시죠. 오늘은 이 차트 한번 보시죠. 하늘색은 코스피입니다. 예. 빨간색은 달러원 차트고요. 두 개가 서로 이렇게 역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은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잘 아실 테고 다만 여기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코스피 우리 주가가 회복한 레벨을 봤을 때는 뭔가 환율이 지금보다는 좀 더 내려가 있어야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더 밑으로 우하향되어 있어야 되는데. 코스피가 이만큼 지금 뭐 예. 코로나 없다 하면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그렇다면은 과거 이 무렵일 때 코스피 저 정도일 때 우리 심지어 뭐 1100 그래도 한 뭐 50원 아래에서 놀고 있던 환율이었는데 지금은 1180도 안 내려간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외환시장은 뭐가 두려워서 이렇게 환율이 안 내려가지 하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은 조금 이제 그런 말도 있는 거죠. 조금 더 외환시장 쪽에 플레이어들이 조금 더 현실적이고 조금 더 실물 경기를 보고 있는 것 같다 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반대적으로 역설적인 어떤 뭐 뷰도 없잖아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달러 끌고 있다가 야 모든 상황 다 오케이 해가지고 그냥 그동안에 주저주저 했던 매물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이 1180원이 무너지면서 그냥 쉽게 1150원을 트라이하는 뭐 트리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얘도 마찬가지네요. 은근히 이번 FOMC 보고 아마 방향성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연준이 잘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2023년 전도표까지 찍히게 되는데 이번 9월에는 지금은 다들 뭐죠? 뭐 평균 인플레이션이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앞으로 어지간해서는 한 3, 4년 동안 금리 인상 없을 거야라는 프라이싱이죠. 모든 게 국채 시장이고 주식이고 외환이고
근데 2023년에 혹시나 중간값은 여전히 제로라 하더라도 약간 뭐 점이 한 2억 개라도 위로 한두 클릭 올라가 있는 상황이 된다든지 하면은 조금 시장은 흔들릴 수는 있겠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국내 그 펀더멘탈 그 경기 상황도 좀 볼까요? 뭐 무역 지표라든지 고용 지표. 네. 예. 무역 지표 좀 그래요. 수출이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선 수출 네. 부분은 이렇습니다. 아까 3다시 한번 펼쳐주시면 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조선일보의 이쁜 그래픽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자, 파란색은 수출이에요. 그리고 회색 막대기는 수입이고 저 차이가 무역 수지가 되겠죠. 우선 수출 막대기는 한눈에 보시다시피 어떻다? 3월까지만 해도 괜찮다가 4, 5, 6월 달에는 많이 그러네요. 줄었습니다. 예. 우리 코로나 때문에. 그러다 이제 조금 살아나고는 있는 그런 상황이고 4, 5, 6월은 전년비 두 자리 숫자로 확확 줄었죠. 특히 뭐 4월 달은 마이너스 25% 전년비 이런 상황이었다가 7월 마이너스 7.1, 8월 마이너스 9.9 해서 이제 한 자리 수로 내려왔는데 8월 달만 하더라도 수입이 16.3%나 줄니까 예. 그래서 수출 준 거보다 수입이 더 주니까 무역 수지는 계속해서 흑자예요. 이른바 불황형 흑자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이 그림도 한번 보시죠. 우리의 공식적인 실업률은 3.1%입니다. 지난 5월 달에 4.5%로 최고치 찍고 3.1%인데 뭐 우와 소리 나오죠. 우리나라 노는 사람이 저렇게밖에 안 돼. 예, 뭐 지표는 저렇게 어떻게 만들다 보면 저렇습니다. 고용률 뭐 60.4% 하는데 옆에 박스도 한번 보신다면은 지난 이제 8월 같은 경우에 도매 소매업 줄고 숙박 음식점업 뭐 교육 서비스업 제조업 죄다 줄었어요. 어디서 늘었느냐?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16만 명 늘고 운수창고업 5만 6천 명. 아마 택배 기사가 많이 늘었겠죠. 네.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행정 저도 한 5만 5천 명. 그런 식으로 업종별로 즉, 야 진짜 경제다 싶은 도소매, 숙박, 교육 서비스, 제조업 쪽은 다 줄고 저런 상황이고 연령별로 보시면 20대, 30대, 40대 특히 30대가 23만 명이나 줄었네요. 그런 상황에 60세 이상에서 38만 4천 명 늘어가지고 그나마 마이너스 27만 명대로 숫자가 취업자 숫자가 줄어든 것을 그나마 완화시킨 상황입니다. 그러니 지표상에 저거 하고 세부적으로 떠들다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안 좋은 거죠. 근데 역으로 그러면은 추가 부양책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원래 경기가 안 좋으면 안 좋을 추가 보양책 또 빚내는 거 추경 전설의 추경 정가의 보도 추경 빚내는 거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저 2만 원 통신비 그거 표도 안 나는 2만 원 그거 하지 말고 저 좀 매달 지금 뭐 한 4만 원 뭐 어떨 때는 8만 원씩 과태료가 막 나가는데 시골길에 밤에 사람 보는 데서 한 58km 달렸더니만 과태료 통지서가 막 날라가요. 제한속도 한 10km씩만 올려주시면 진짜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국민들한테.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 좀 많이 올라가요. 그런데 지금 6만 원 선을 주가 돌파했는데 최근에 외국인 기관이 좀 러브콜을 보내다가 지난주 후반 들어서 또 짧게 차익 실현하고 나오는 모습이더라고요. 근데 네. 개인 투자자가 이렇게 삼성전자 오르니까 이제 우리도 삼성전자 좀 사야 되나 보다 싶으니까 또 이제 개인 투자자가 좀 사는 모습이거든요. 어때요? 네. 괜찮아요? 네. 뭐 딴 거 없습니다. 뭐 지금 화웨이는 무슨 뭐 전세기까지 동원해가지고 지금 뭐 부품 한 6개월치 조달한다 뭐 이런 기사도 보이던데 그냥 제 일감은 62,800원, 막 63,000원 트라이 전고점 이거 열 수 있느냐 마느냐 아마 FMC하고 22일 날 배터리데이 네네. 뭐 그거 관련해서 보고 결정할 것 같습니다. 그럼 FOMC에서는 사실 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다들 뭐 금리가 꼼짝 못 하는데 이제 연준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하느냐. 말로 앞으로 어떻게 예. 하고 이제 추가 뭐 부양을 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진짜 뭐 포워드 가이던스 이런 상황인데 조금이라도 시장이 삐질 만한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고 실망할 만한 얘기. 이 와중에도 월가에서 또 이렇게 아주 염치 없는 이코노미스트들 가운데는 아주 뻔뻔한 이코노미스트들 가운데는 더 해라. 보고서 제목이 고빅 아니면 고홈 하라예요. 네네. 세게 나가고 그거 못할 것 같으면 너는 집에 가라. 뭐 이런 식으로까지 해서 더 추가 부양을 요구하는데 참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삼성중공업 그래 다들 그거죠 뭐. 바로 직전 고점 지수를 보나 삼성전자 개별 주가를 보나 요거 고지가 바로 저기죠. 우리가 봤던 그거 얼마 전
저거에서 한번 막혔다가 조정받고 여느냐 아니면 저기서 막힌 것이 한계로서 또 다른 뭔가 트리거가 돼서 조금 조정으로 흐르느냐 그걸 갖다 이제 결정하는 가운데에 지금 분위기는 뭐다? 현재로서는 사고 싶은 거죠. 예. 딱히 예. 쪽까지만 갈 수 있는데 하는 거고 그다음에 뭐 이런 개별 종목 주식 잘 안 합니다만 하도 기가 차서 들고 왔습니다. 그냥 탱탱탱 저 뭡니까 63빌딩 꼭대기에서 한번 고무공 떨어뜨리기만 탱탱탱탱탱탱 튀고 있는 뭐 저런 흐름 비슷한 차트 흐름이 제약주들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죠. 지금은 그냥 게임이에요. 카카오 게임즈의 게임이 아니고 예. 그냥 돈 넣고 돈 먹기 게임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가도 좀 체크를 해볼까요? 유가 예. 예 그냥 조금 흘러내리고 있죠. 수요가 본격적으로 회복되기를 기대하기는 아직은 좀 이른가 봐요. 네 얘들은 조금 이렇게 그겁니다. 일단 오펙 플러스 내에서 감산 약속을 잘 못 지켜요. 예. 아씨 나만 내가 뭐 따박따박 지킬 거 뭐 있어 그냥 조금이라도 더 퍼내지 팔아먹지 하는 그게 있고 기본적으로 공급에서 확실하게 좀 이렇게 줄이겠다는 어떤 그 의지나 실행 약속의 어떤 문제가 보이는 와중에 수요 감소도 이렇게 갈수록 확연해지고 있고 또 뭐 미국의 또 뭐 시황쟁이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드라이빙 시즌 끝났다. 이제 미국 사람들 차 끌고 다닐 일도 이제 대충 끝났고 수요 줄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상황인데 저 또한 그거죠. 뭐 인플레이션 저 흐름은 저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만 저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또 기대 인플레이션이 또 낮아질 수밖에 없는 연준은 뭐죠? 그거 좀 높여달라는 거 아니에요. 인플레이션이 좀 살아난다 쪽으로 좀 생각을 좀 가져달라 이건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뭐 그런 상황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 유가 그래요. 뭐 달러하고도 이렇게 연관시키자면은 달러 약세가 이렇게 또 이렇게 한계를 보이다 보니까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가 금값까지도 더 이상 못 오른다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흐름입니다. 그럼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분수령이 보시는 될 수가 거네요. 있겠네요. 예, 예. 시장 뭐 방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예. 이번 주 좀 지켜보고 전략을 세우는 게 예, 좋겠다. 지켜보고 하는데 현재 주초 같은 경우는 뭐 월, 화, 수 동안은 예. 한번 그래도 가자 하는데 그래도 이게 적당히 가네요. 예. 미친 듯이 안 가는 건 일단 좋은 겁니다. 미친 듯이 가다가는 장중에도 이 변동성이 커질 수 예, 있죠. 그 끝발을 갖다 예. 하루도 못 갈 수도 있으니까 천천히 가면서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가고 수요일까지도 한번 가보고 수요일 밤에 한번 보고 눈치 보고 그다음에 주말에 미국 옵션 만기일은 별탈 없는가도 보고 예. 뭐 그렇게 가는 와중에 가는 거죠. 숫자 예쁜 거 막 나오네요. 888도 나오고 중국 사람도 좋아하겠다. 네. 예. 알겠습니다. 시장 전망도 체크 포인트까지 얘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각 9시 19분 얘기 가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오늘장 현재 주가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죠. 지난 금요일에 외국인이 샀던 종목들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은 SK 하이닉스, 신풍제약, 호텔신라 순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SK 하이닉스가 1% 상승이고요. 신풍제약은 주가 흐름 약세입니다. 호텔신라 보합권이고요. 대림산업 내림세입니다. 이 가운데 삼성물산이 2% 강세입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 현대차, 유한양행, 삼성생명, 넷마블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현대차가 오늘 3% 강세, 상승폭을 조금 더 늘려가고 있습니다. 17만 7천 원이고요. 유한양행은 1% 떨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생명 오늘 1% 넘게 올라가고요. 넷마블은 조정받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 상승세로 28,4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죠. 기관은 현대, 오토에버, LG전자, 삼성물산, 이마트입니다. 오늘 LG전자가 1.7% 상승이고요. 삼성물산 역시 좋습니다. 오늘 이마트를 비롯해서 유통주는 굉장히 좋아요. 뭐 롯데쇼핑이라든지 아니면 신세계, 현대백화점 모두 올라가는데 유통주 최근에 또 외국인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마트도 오늘장에서 상승세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1% 약세 29만 5,500원이죠. 자, 그리고 기관 삼성 SDS, SK텔레콤, 호텔신라 역시 순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삼성 SDS는 좋습니다. 3% 올라가고요. SK텔레콤도 1% 상승입니다. 호텔신라 보합권이고요. 현대중업지주가 오름세, LG디스플레이 소폭 상승세로 16,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20분입니다. 현재 전체적인 시장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가 0.8% 상승세로 2,416선이고요. 코스닥 강보합권입니다. 889.12포인트입니다. 오늘 9월 14일 월요일 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